이재명 대통령이 내일부터 일본과 미국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실용 외교의 첫 무대에 오르는 셈인데요. 우리가 챙겨야 할 과제는 무엇일지 사전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외교관 출신이자 국회 외통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이 제일 중요한 외교 이벤트잖아요. 대통령 취임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한일 한미 연쇄 정상회담인데 일단 네. 대부분이 한미 정상회담을 먼저 하는데 가기 네. 전에 일본을 먼저 들려요. 예. 여기 이제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처음이다 뭐 이런 평가가 있던데 어떤 전략적인 고려를 하고 동선을 이렇게 짠 건가요? 안 그래도 제가 상임위 때 예. 조현 외교부 장관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예. 미국 방문 직전에 예. 일본에 가셔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이유가 한미일 협력 강화를 보여주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조현 장관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아,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서 일단 예. 일본과 먼저 협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미국이 중시하는 게 한미 동맹도 중시하지만 예. 한미일 협력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예. 근데 일본을 가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성과를 가지고 예.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면은 예. 좀 더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나와야 한미 정상회담에 그게 플러스 알파가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일본 방문은 실무 방문입니다. 아, 예. 국빈 방문, 공식 방문 그 아래가 실무 방문인데 예. 그야말로 실무적인 얘기를 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예. 또 이 정권 출범하고 또 외교장관 임명되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큰 합의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요. 아마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 그런 예. 큰 틀에서의 그런 공동 인식 예. 이 정도를 얻어낼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앞으로 우리 잘 지내자. 중요한 네. 이웃이니까 이런 예, 거요. 지난 예. 몇 년간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예. 우리 앞으로 좀 더 협력을 잘 해보자. 예. 그 원래 대통령이 이제 해외 방문할 때 그 나라의 주요 언론하고 사전에 인터뷰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예. 이게 요미우리 신문이 굉장히 일본에도 또 보수적인 신문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윤석열 정부 때 했던 위안부 합의하고 강제동원 합의 이거 뒤집지는 않겠다. 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굉장히 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셨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와는 사실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예, 그때 위안부 합의에 예. 좀 조정을 가하려고 해서 좀 예. 한일 관계가 상당히 엉켰죠. 경색이 됐었죠. 예, 예. 그런데 같은 민주당 정부인데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하고 전혀 다른 접근법이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한일 관계를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려면은 예. 역사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합의했던 또는 약속했던 그런 거를 깨는 이런 걸 하면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건 국가 간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신뢰를 깨지 않는 그러한 신뢰를 깨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예. 근데 딱 이 얘기만 하신 게 아니고 네. 일본에 대해서도 요구한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일본도 네. 한일 간의 신뢰 관계를 위해서 역사를 직시하고 우리 한국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되죠. 예. 예. 근데 역시 이저 한일 관계는 또 어떤 방식을 취해도 좀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민 단체나 피해자분들의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도 봤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설득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이 예. 우리 이제 피해자나 피해자 단체 이런 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좀 더 전향적인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본 방문 전에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낸 것도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야당 대표 시절도 얘기했던 실용 외교 그거를 그렇죠.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봐도 될까요? 예, 이번에도 8.15 경축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 하에 예. 과거사에 관해서는 그런 우리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예. 일본과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사가 중요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 미래가 더 중요하다 이런 그렇죠. 말씀일까요? 대신 일본도 노력을 해야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최근에 한일 관계 흐름이 좋아서 예. 그래서 저 제2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나오지 않겠냐 이번 기대감도 좀 있던데 의원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사실 올해가 예.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딱 떨어지네요 숫자가. 네네. 그래서 제가 사실 예. 작년에 윤석열 정권 하에 외교부하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새로운 공동선언 이런 거를 준비한다고 했었는데 예.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새로운 우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지금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그걸 준비하기에는 좀 어려운 걸로 저는 보입니다. 예. 올해 안에 새로운 공동선언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 방문에서 그걸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준비하기에는 너무 촉박했다. 혹시 예. 의원님 이게 트럼프 대통령 관세 압박이 엄청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하고 우리나라랑 일본은 입장이 좀 비슷한데 처지가 비슷하죠. 처지가 비슷하죠. 예. 혹시 저 두 나라가 공조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저 압박에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모색 뭐 이런 것도 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예. 한일이 공동전선을 펴서 미국과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모습은 아닐 거지만 예. 한일 간에 예. 무역이나 투자나 이런 분야 또는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거는 이 새로운 통상 질서 하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런 취지에서 CPTPP라고 예. 일본이 주도하고 또 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한 자유무역 협정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아직 가입을 못했거든요. 이제 여기에 가입해야 된다. 또 일본과도 FTA를 이제 체결해야 된다. 이러한 논의가 국내에서 많이 있고 일본도 CPTPP에 한국이 들어오는 걸 그동안 좀 꺼려했는데 예. 좀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현 외교부 장관이요. 원래는 대통령이 일본 가면은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안 가고 바로 이제 미국 먼저 갔거든요. 네. 왜 그러지? 라는 의구심들 그게 좀 생겨요. 네. 혹시 뭐 미국 쪽에서 뭔가 이상한 요구를 한 거 아닌가? 야는 걱정도 들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네, 사실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예. 당연히 외교부 장관이 배석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미국에 먼저 가서 예.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겠다 이런 취지로 떠나셨거든요. 예. 좀 조금은 이례적인 상황인데 예. 그래서 혹시 뭐 돌발 상황이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도 저는 봤습니다만은 제가 외교부 쪽과 접촉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너무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 그럼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집권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예. 엄청나게 중요한 회담이 된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외교장관, 우리는 외교장관, 미국은 국무장관이 만나서 예. 사실 다 정지 작업을 하고 만나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좀 그게 좀 빠져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예. 저도 사실 내심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나 했었는데 아마 그걸 고려해서 비록 한일 정상회담에는 배석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 미국에 가서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하긴 한미 정상회담의 메인 이벤트고 더 중요하죠. 그 사전 정지 훨씬 작업. 중요하죠. 예. 네. 자 그러면 그 제일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 그런데 상대는 바이든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네. 예측 불가. 예.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고 오벌 오피스에서 상대국 정상 데려다가 생방으로 망신 주는 게 특기인 트럼프 대통령. 이게 만나면서 의원님이 가장 주목하는 지점은 어디십니까? 기본적으로 예. 한미 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던 통상 문제에 있어서 지난 7월 31일 예.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미국도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 25일 한미 정상회담은 비교적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다만 트럼프가 좀 예측이 좀 어렵고 예. 또 어떠한 수를 들고 나올지 모른다 하는 그런 맞아요. 우려가 있는데 예. 이럴 때일수록 의연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돌발 변수를 염두에 두고 예. 대비를 하셨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돌발 변수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던데 네. 지금 주미대사로 내정됐던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네. 아직은 미국에서 아그레망을 못 받았으니까 정식 대사는 아니지만 예. 이번에 뭐 특별보좌관인가요? 그런 형식으로 같이 저 수행을 한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이제 주미 대사로 내정은 됐지만 예. 아그레망을 받기 전까지는 민간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식 수행원으로 갈 수는 없고 예.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간다면 특별 수행원으로 예. 가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어차피 미국에서 아그레망이 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주미 대사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빅 이벤트에 예. 내정된 주미 대사가 참여하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죠. 특히 이제 강경화 장관은 예.
주미대사 내정자는 트럼프 일기 때 외교부 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면이 있죠. 그래서 트럼프하고 여러 차례 겪은 경험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예. 강경화 당시 장관을 영어를 잘한다고 아주 칭찬한다고 그래서 그래요? 예. 좀 좋은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약간 이제 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을 좀 부드럽게 하는 그런 또 그렇죠. 중요하죠. 트럼프 대통령 예. 입장에서는 예. 본인이 아주 낯이 익은 예. 그리고 좋게 평가했던 분이 같이 온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주미대사라고 내정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예. 아무래도 대화가 부드럽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얘기도 저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 부분 네. 협상도 있을 거고. 네. 그런데 관련해서 의원님 대통령실은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기사가 났던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보조금 예. 이걸 대가로 삼성전자 지분을 요구할 거다. 이거 거의 강탈일 것 같은데 이거 대통령실은 사실 무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실 그 얘기 나오기 전에 이제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을 맞아요. 뭐 10% 이렇게 인수할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서 그거는 어려운 문제다 예.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하물며 예. 우리 기업의 지분을 예. 강제로 미국 정부가 가져가겠다 이거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럼 공연한 걱정일 수 있습니다. 공연한 걱정일 수 있다요. 예, 예, 자 예.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방위비 워낙 저 트럼프 대통령 돈 좋아하니까 방위비 올려라. 예. 그다음에 동맹 현대화 그러니까 예. 주한미군을 재배치하겠다 뭐 이런 예. 문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들고 나올 거다라는 예측이 있던데 예, 어떻게 그거는 대응되나요? 사실 지금까지 이 나토나 또 일본 뭐 다른 나라에 해왔던 걸 보면은 예. 그럴 개연성이 있고요. 예. 특히 트럼프는 동맹 국가에 대해서 안보에 무임승차했다 하는 인식이 좀 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토나 EU 국가들에게 방위비를 뭐 언제까지 5%로 올려라. 예. 일본도 3.8%까지 올려라. 뭐 이런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우리에게도 유사한 요구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건데 예. 이를 위해서 이 글로벌 국방 전략을 새로 짜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각 해외에 배치된 미군들의 그 역할 변화도 지금 추구하고 있고 예. 또 배치 규모도 좀 조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의 논의는 나올 걸로 생각이 되지만 예. 그렇지만은 그 국방 문제에 있어서는 상호간에 긴밀히 협력해서 진전시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곳이니까. 예, 예. 그리고 저는 또 이 말을 덧붙이고 예, 예. 싶은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 우리 예. 국방은 우리가 책임진다 하는 이러한 예. 당당함. 예. 예.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원님 이 요미우리 신문 앞서서 저희가 얘기했던 요미우리 신문과의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에서 이제 네. 북핵 얘기도 나왔거든요. 네. 북핵에 대한 3단계 접근법, 예. 핵 동결, 축소, 비핵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늘리게 하고 그다음에 좀 줄이고 마지막 비핵화 이렇게까지 가는 건데 단계적 접근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네. 일각에서는 아니 왜 비핵화가 아니라 동결을 앞세웠냐. 이거 잘못하게 되면 북핵 용인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그 네. 부분은 어떠세요? 예, 그렇지만 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아는 전문가들은 예. 공통적으로 모두 다 똑같은 견해를 피력하는데 예. 북한을 일거에 비핵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단 현재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없애는 건 안 된다고요? 북한이 축적한 핵 역량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와 있고 또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 동맹 유사하게 지금 관계가 깊어졌지 않습니까? 또 예. 2018년에 하노이 딜이 깨졌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국제 정세도 급변했고 또 전쟁도 쉽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 핵을 한순간에 포기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결국 남아있는 대안은 뭐냐. 단계적으로 북한 핵을 없애는 걸 추구하는 게 그 유일한 방법이자 현실적인 방법인 거고 예. 그게 첫째로는 더 이상 핵 역량을 늘리지 못하도록 동결하고 예. 그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얻는 게 있으면 니네는
핵을 축소하라. 그리고 예.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인 비전을 예. 가지고 비핵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간다는 그러한 뜻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게 일거에 또는 한순간에 비핵화가 안 되는데 예. 그거를 목표로 해놓고 일을 추진하면은 당연히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역시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북한의 호응,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생각 이런 거거든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좀 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 구상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네. 대통령으로 되기 전서부터 김정은과 굉장히 좋은 관계다. 또 언제든 만날 거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요. 예. 또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예. 소위 뉴욕 채널을 통해서 트럼프의 친서를 전달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북한 쪽에서 접수하지 않았지만 예. 이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만날 의사가 상당히 강하고 예. 다만 이제 북한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인데 예.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잖아요. 예. 이 상태에서 만나기는 쉽지 않을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면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북한과 예. 만나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김여정 부부장이 망상, 개꿈 뭐 예전에 삶은 소대가리에 비하면은 완화된 거긴 한데 예.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이 예. 상투적으로 그런 표현 많이 써왔는데 뭐 새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죠.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는 지금 3개월이 채 안 됐는데 예. 북한에 대북 전단 보내는 거 거의 차단했잖아요. 예. 또 대북 스피커 방송도 중단했고 철거했고 예. 또 계속 북한과 대화하고자 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예. 이러한 뜻을 북한도 잘 받아들여서 예. 우리를 자극하는 발언은 자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홍기원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